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드디어 이제 버메스터 218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16 들어봤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메스터 총 5개 라인 중에 이 탑 라인, 딱 중앙이죠. 위에 세 번째 라인인 탑 라인의 주요 제품들은 다 들어보는 겁니다. 이제 032 인티를 들었고, 그 다음에 216 파워 앰프, 그 다음에 218. 이게 이 제품 얘기를 그때 할 때 바로 위에 이제 저 위에 이제 시그너처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탑 라인인데, 레퍼런스 라인에 가면 259 그 모노블록 파워 앰프가 있습니다. 아주 타워형이죠, 이렇게. 옛날 808이나 905처럼. 그렇게 159처럼 높이가 큰 이 버메스터 제품은 상위로 갈수록 약간 권위감이 있어요. 키가 더 크고 진짜 신전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높이가 좀 낮아지는 이런 계급체계가 좀 있는데, 그 159에서 받은 159를 이제 한 바디로 만든 게 216하고 218 두 제품입니다. 이 둘은 거의 형제 관계예요. 당연히 218이 형이고요. 그래서 218은 216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한 단계씩 위입니다. 제품의 사이즈, 높이도 약간 다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력도 당연히 다르고, 그렇게 설정된 제품이에요. 버메스터 신형들, 이제 2022년, 이제 23년이 됐으니까 22년 이후에 나온 신형들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216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리 성향이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기본 틀은 똑같지만 그 전 제품하고 한 최소한 5, 6년, 6, 7년 이 정도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 나온 제품은 당연히 전하고 똑같은 제품을 디자인만 바꾸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버메스터 제품을 사는 이유,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엔드 앰프를 내가 쓰고 있어. 버메스터로 한번 가보고 싶은 이유는, 이 제품은 댐핑과 그 댐핑을 이렇게 꽉 옥주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댐핑이 아니라 저음의 해상도, 낮은 대역 해상도가 나오게 해주는, 그 스피커를 전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용도의 일단 저음을 컨트롤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고역의 찰랑거림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사운드 컨셉을 갖고 있어서, 버메스터를 다른 제품에는 없는 소리, 제가 이제 종종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립자는 음악을 듣는 동안 내가 이 오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걸 의식 못하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철학으로 했던 분이라서, 그런 소리를 내는 앰프의 지금 가장 최신형 파워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메스터 얘기를 이제 너무 각이지게 얘는 이렇고 스토리는 이렇고 이런 얘기보다도 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버메스터 앰프를 사는 이유.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그런 하이엔드 앰프 유저들한테는 다른 앰프의 어떤 또 다른 디자인하고 이제 좀 국적이 다른 이런 앰프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앰프에 없는 새로운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그래서 조금 베이스를 너무 옥죄게 컨트롤하는 이런 좀 가격 등급에 상관없이 이런 스타일보다는, 또 너무 앰프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냥 풀어놔주는 이런 쪽이 아닌, 딱 원래 소리, 음악을 의식할 수 없는, 음악을 오디오로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할 수 없는 그 정도만의 컨트롤. 이게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게 좀 정확한 표현, 좀 더 이해가 빠른 버메스터 사운드를 사야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저기가 있고, 이 제품의 이 메커니즘은 좀 이따 이제 음악을 듣고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하고 좀 노선을 좀 달리하지만 항상 중심에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버메스터 고유의 A 클래스 증폭단, X 앰프라고 부르죠. 그리고 게인 스테이지 이후는 전부 DC 커플드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순도도, 커패시터를 안 쓰기 때문에 순도가 높아지지만, 베이스, 은근히 또 저음 쪽의 해상도, 저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더 생긴다는 거. 저음이 사실은 좀 더 부각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 사운드의 기조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라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버메스터를 내가 쓰고 있었던 앰프에서 옮겨가는 분, 그 다음에 난 이 정도 예산을 쓰려고 해 하는 분에게 또 보이는 그런 앰프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고서 음악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오늘 시청은 역시 그 R8 오디오 벡터 R8 R대 시청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216하고 같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비교가 좋은 비교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18이 돼야 드디어 R6 R대가 베이스가 이 총 8개 유닛이 달린 그 베이스 아래 8인치 우퍼에 저 패시브 라디에이터까지 달린 이 우퍼가 동작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베이스가 항상 그렇잖아요, 오디오. 그러니까 어느 앰프로 들었을 때는 뭔가 조금은 부족한 듯 하지만 뭐 부족한 뭐 이렇게 전체 듣는데 문제 없었어 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위 같은 회사에 한 단계 위 제품을 써보면 아 원래 이렇게 나야 되는구나라고 전의 소리를 잊어버리는 이 소리 이렇게 나야 돼 이렇게 대략 지금 소리가 좀 원래 제대로 나는 원래 이 스피커의 소리는 이렇게 나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 문제는 또 이렇게 되면 216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216 역시 R6 아르테가 좀 더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서로 등급이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같은 또 역시 T 플러스 A의 MP3100HV로 시청을 했고 프리앰프도 지금 아직은 버메스터 프리앰프들이 앰프보다 훨씬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D 플러스 A의 P3000HV로 시청을 했습니다. 버메스터 프리 얘기를 잠깐 하자면 버메스터 원래 프리를 먼저 만들었고 그 프리에 이제 쓸 파워 앰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프리 앰프의 등급이 제가 보기엔 파워 앰프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프리 앰프 등급에 맞는 파워 앰프들은 좌상위 시그너처나 레퍼런스 등급이 와야 이제 서로 프리랑 맞고 프리 앰프는 파워 앰프 등급에 이렇게 좀 요 등급의 저가 제품 버메스터 2등급을 저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원래 있는 프리앰프 레퍼런스급 프리앰프에 비하면 그보다 낮은 등급의 프리앰프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등급에 맞는 프리앰프를 지금 T 플러스 A 이렇게는 또 서로 잘 맞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같은 독일 제품이고 그렇게 시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218은 살펴보면 216하고 뭐가 다르냐 출력이 일단 다르죠. 216은 105W였죠. 8옴 기준에 얘는 165W입니다. 출력이 약 1.6배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전원부가 원래 이제 지금 216, 218, 2022년 이후 버전들은 다 바뀌어 있는데 전원부가 여기서 여기는 약간은 좀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설명은 이게 뭐가 다르다 이렇게 등급이 차이가 있다는 이런 설명은 없어요. 뭐 두 개가 됐을 리는 없고 출력단 쪽만 이제 보강이 된 일단 출력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제품이 바로 218이라는. 하지만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약 1.5배 됩니다.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216은 4,000, 얘가 한 5,800 정도 되니까 만만한 앰프들이 아니죠. 그렇고 이게 외관상 보면 일단 높이가 높아져 있고 좌우 폭하고 전후간 폭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보면 되고 높이만 다르고 앞에 이 크롬 패널이죠. 크롬 도금 패널이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히다 보니까 여기서 디자인에 조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 보여요. 원래 전에 그 032 인티앰프도 그렇고 216도 이 버메스터 특유의 이 방열핀 있죠. 이 다른 앰프에는 유주에 없는 이 핀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5개씩 들어가는데 얘는 왜 4개가 됐을까 봤더니 앞에 크롬 패널이 넓어지면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줄였고 얘가 하나 줄이니까 얘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범에서 상징하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약간 N자형으로 이렇게 나온 이 특유의 날개처럼 생긴 그런 이 방열핀, 히트싱크가 그렇게 숫자가 다르고 크기도 좀 물론 다릅니다. 이게 좀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형들은 위쪽을 이렇게 크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는데 216은 그래서 그냥 버메스터 로고만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218에서는 역시 사선, 이 좌우로 쭉 가로줄을 이것도 약간 권위감을 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줄이 앞뒤로 3개씩 들어가 있는 디자인은 다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이제 뒷모습이 좀 다른데 이게 좀 같은 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때 주로 쓰는 방법이죠. 216의 소위 스피커 터미널은 간단하게 이렇게 조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폭이 넓지 않은 이런 스피커 터미널을 쓰는데 218은 이게 넓어요.
우리 버터플라이형이라고 옛날에 마크 레벤에서 불렀던 이만큼을 또 줘서 그게 또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일단 있고요. 이 제품은 216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인데 전원부가 일단 보강이 됐고 새로 설계한 전원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좌우가 완전히 시메트릭 구조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앰플 전원을 올리면 그 새로 설계된 전원부는 제 소리가 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틀고 바로 버튼 누르고 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틀어서 한 5분 안에 바로 들어도 A 클래스 동작을 하는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소리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전원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도 약간은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뭐 이건 예열이 좀 필요한 앰프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그렇게 전원 켜고 바로 자사에서도 바로 시청을 하는 앰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신형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열이 나도 이 앰프는 열이 이렇게 많이 A클래스 동작하지만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방열핀에 들어가는 그 열이 올라가는 거를 자체 모니터 시스템이 있어요. 고급 앰프들은 많이 이제 그런 걸 탑재하는데 버메스터의 방식대로 그렇게 설치해서 모니터 기능이 있어서 열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걸 다 열을 낮추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석까지 오는 그러니까 개인 스테이지에서 저기 그 디스커플드라고 그래가지고 커피시터 이후를 그 개인 스테이지 이후에는 커피시터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력단까지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순도를 그렇게 만든 개인 디스커플드 회로를 그렇게 설계한 이유만큼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 그라운드 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아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최단순하게 가장 단순한 회로를 설계했다는 거. 그 단순화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설계도 음의 순도를 높이는 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파워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218은 출력도 216보다 한 60W 이상 높고 그런 것들이 일단 들리는 같은 볼륨에서 같은 음악을 들어보면 같은 스피커로 당연히 차이가 좀 나죠. 일단 베이스 통제력이 좀 더 좋습니다. 다만 2회사 고유의 특성대로 나인원은 같이 이렇게 300W 넘는 앰프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베이스를 꽉 틀어잡되 해상도 있게 틀어잡되 그 여운이 지는 것까지를 이렇게 너무 빠르게 슬로프를 막 빠르게 급하게 끊지 않고 그 딱 듣기 좋을 만치 이제 제 버메스터 앰프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앰프가 생긴 것 같지 않게 차질 않고 굉장히 뭔가 좀 음악적으로 들린다? 좀 음악을 듣기 좋게 만드는 그런 그 정도의 그 떨림 이런 게 저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조를 저음부터 쭉 고음까지 전체 밸런스를 그만큼의 양으로 맞춰서 내는 그래서 전체 음악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게 들린다는 거. 그리고 초기부터 버메스터 이제 설계자인 디스터 버메스터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볼륨을 굉장히 낮은 볼륨에서도 소위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밤에 음악을 높게 올리지 않아서 볼륨을 높게 올리지 않고도 들릴 수 있게 그런 다이나믹들과 저음의 어떤 그 스케일 전체 음의 스케일이나 이 스테이징까지 나타나게 하는 그게 사실은 그 버메스터를 우리나라 시청 환경에 쓰기 좋은 앰프라는 그런 제가 종종 그런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볼륨에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볼륨 높게 올리면 밤에 브루크너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분이 점점 올리다가 앰프도 크고 스피커도 큰 걸 새로 샀는데 거기서 한번 옆집에 전화가 오거나 경비 전화 오면 그다음부터 불안해서 음악을 못 듣잖아요.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버메스터는 그런 걸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앰프라는 거. 저희가 원래 크게 듣던 볼륨에서 저는 볼륨을 좀 개인적으로 들을 땐 낮게 들리는 편인데 뭐 시청해야 될 때 같은 데는 볼륨이 좀 높아야 되지만 볼륨을 혼자 들을 땐 낮게 듣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높은 볼륨에서 갑자기 낮아지면 잘 안 들리다가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음악이 또 다시 다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낮은 볼륨에서 지금 같은 스테이징이 나오고 그러니까 볼륨의 크기만 작아지고 전체 품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 볼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륨을 낮게 하고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게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218도. 그래서
저희 시청한 음악 중에 이제 안젤라 휴이트의 이제 바하 모음곡을 들어보면 그런 피아노를 밤에 듣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피아노 밤에 들으면 어떤 제품들은 볼륨을 낮추거나 혹은 볼륨을 낮추지 않아도 피아노의 낮은 음의 그 낮은 건반 소리가 존재감이 없으면 처음엔 몰라요. 아, 피아노 선명하고 또렷하고 좋다, 또락또락하다 하다가 그 같은 곡에서 저음이 나오는 시스템을 들어보면 아, 원래 저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저음이 나오면 저음에 무슨 피아노의 그 하모닉스라고 그래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사운드의 그 느낌이 많이 달라요. 특히 안젤라 휴트 같은 저음을 막 강조하지 않는 피아니스트, 이렇게 소리를 이쁘게 만들고 굉장히 좀 매끄럽게 들리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곡은 그 저음이 살짝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의 그 하모닉스가 굉장히 음에 이 곡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특히 밤에 한밤중에 조용할 때 들으면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있는데 EM프로 버메스터 218이 그런 소리를 지금 오디오 벡터에서 굉장히 잘 들려줍니다. 저 스피커는 막 대편성, 대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대편성을 듣기에 좋은 스피커로 보이지만 이런 피아노 같은 곡을 들을 때 굉장히 사실은 빛이 나는 그런 스피커인데 드라이브를 못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218이 굉장히 이 R8 아르테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을 안젤라 휴트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스케일이 큰 이 한스 짐머 같은 거죠. 붉은 10월 이런 거 들어보면 역시 또 사람이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드는 저 밑에서 끌어오르는 저음, 그리고 이 스케일이 꽤 나오는 스피커 좌우폭을 넘어가는 그런 스케일이 나오는 이런 곡을 또 듣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웅장해지는, 저희가 종종 저희 요새 뭐 샘티브 카페에서 웅장해지는 곡 시리즈가 잠깐 유행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곡입니다. 그런 곡은 웅장하게 쿵 올라 나오면서 소리가 커져도 저희가 종종 얘기하는 왜곡이 없어서 소리가 큰 소리를 순간 짧게 지르든 연속으로 지르든 그게 듣기 싫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소리 참 잘 냅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는 버메스터가 쉽게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스피커만 잘 고른다면.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그루브 있죠. 쿵쾅거리는 그루브. 그게 이제 웨이플래시의 그 오버처를 들어보면 216으로 들었을 때 그 곡하고 뭐 녹음을 안 했지만 그때 역시 이 다이나믹의 반경이 좀 다릅니다. 훨씬 좀 그 역동적이고 그 연속으로 음이 끊이지 않는 연타로 땅땅땅 치는 게 아니라 쿵쾅쿵쾅쿵쾅 치면서 이렇게 베이스가 계속 움직이는 이런 곡에서 좀 더 매끄러우면서도 좀 역동감이 잘 느껴져서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이렇게 좀 업시키는 이런 느낌이 훨씬 좋은 게 218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스피커가 특히 못 받쳐주거나 그 저음의 연속 저음의 그런 그루브를 혹은 왜곡이 있거나 앰프 쪽에서 이러면은 그런 소리도 굉장히 좀 처음에는 다이나믹하다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듣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좀 거친 느낌이 난단 말이죠. 저음이. 그게 시간이 지나도 한 5분, 10분, 1시간을 들은 후에도 그 품질이 유지돼야 되는데 10분 정도 들었을 때 들리는 소리와 1시간 지난 후에 들리는 소리가 다르면 또 그게 또 그때마다 다르게 들리는 또 앰프의 품질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지적이 되는데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처음에 소리가 계속 잘 유지되는, 그리고 이런 다이나믹한 소리를 처음이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든 잘 유지하는. 그걸 잠깐 연상해 보면 아까 얘기한 이 히트싱크를 모니터하는 그 발열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앰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항상 일정한 그 음의 품질 유지하는 그런 데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버메스터의 그 탑라인에서의 이제 216보다 한 단계 위인 218 파워 앰프를 들어봤습니다. 216도 100W 출력의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인 전체 이 앰프 파워 앰프의 어떤 라인 등급에서 그런 제품이었다고 본다면 한 단계 위의 제품인 161. 사실은 100에서 200W, 300W 보통 앰프들은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라인업이 올라갈 때 출력이 그렇게 증가하는데 165W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확 올라가지 않고 그래도 눈에 띄게 한 단계 위에인 제품. 그 65W의 차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216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218을 처음부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차이는 약 1.5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데 그런 존재감과 권위감이 있는 앰프. 그리고 앞에 거울도 이만큼 더 넓어져서
그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좀 계급 차이가 나게 보이긴 했지만 제일 큰 차이는 역시 소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버메스터의 218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상위 제품도 159도까지 궁금해지는 순간인데, 참고로 이 제품은 지난번 216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구하면 모노로도 스테레오도로 쓸 수 있어서 지금은 스테레오로 당연히 시청을 했고, 똑같은 제품 하나를 듣다가 내가 좀 더 드라이브를 좀 더 잘하고 싶다, 혹은 스피커 하나 더 한 등급 위에 큰 거 샀다, 그러면 얘 똑같은 거 하나 더 사서 모노블록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제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고요. 신형 라인업의 설계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218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